한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다들 찬 음료를 많이 마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도 냉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 땀이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석상이 나타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열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절기 어열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네. 오늘 이야기 중간중간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꿀팁들도 잘 녹여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건강관리가 더 중요해지는데요. 특히 어열 관리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평소에 어혈이 있는 분들은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게 되면은요,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말초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족이 차가워지거나 또 내장의 혈관에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소화불량이 오거나 만성 피로가 오거나 또 머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오는 두통 증상이 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혈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두통이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이나 심혈관의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두통도 오고 흉통이 올 수도 있고요. 소화상에도 오고 그 다음에 수족이 저리고 시리고 그런 증상이 오고 오간 쪽으로는 비염도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을 우리가 호흡기 질환으로만 생각하는데 어혈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아주 오래된 비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은 눈의 말초 혈관들이 순환이 안 되면서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충혈이라든지 그런 증상도 올 수가 있습니다. 환절기 때는 이 증상들이 관리가 안 되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어혈이 좀 심한 분들은 금진호객 사일요법이나 비강사일요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혈액순환을 시키고 구어혈 치료를 하게 됩니다. 비강사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치료예요? 코 안에 침으로 찔러서 강력하게 어혈을 배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조금 따끔하니 아프긴 한데 하고 나면 다 눈이 시원해졌다, 코가 시원해졌다, 숨쉬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코 안에 모세혈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순환이 안 되고 이러면 비강안이 부어요. 비강사혈을 하고 그 다음에 면역을 도와주는 한약을 쓰게 되면은 비강안의 부위가 확 빠지면서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30년 된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비강사혈하고 통합치료 받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진호백사열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분들이 금진호백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이 비강사열을 해야 되는데 금진호객은 심장의 혈액순환을 좀 더 중점적으로 순환을 시키는 거고요. 비강사혈요법은 머리 쪽에 머리와 비염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또 귀에 문제가 있거나 눈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눈이 충혈이 잘 되거나 그런 분들한테 비강사혈요법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약을 쓸 때는요. 과체중이거나 비만하시면서 혈압이 높으신 그런 양인 실정의 환자분들은 충혈 해독요법을 주로 쓰게 되고요. 몸이 야위고 그다음에 기력이 약하고 체중이 낮은 분들은 고혈 양혈요법을 통해서 어혈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실증과 호증이라고 지금 양인이라고도 얘기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황제내경에서 허실의 어떤 개념이 있는데, 실이라는 것은 사기가 성하면은 실이고, 허라는 것은 전기가 탈진되면은 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임상에서 보면 실증은 열이 많고 식욕이 왕성하고 과식하기 쉬운 살이 또 잘 찌는 양인들에게 잘 오고, 허증은 몸이 냉하고 저체온증이고 피로를 잘 느끼고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음인들에게 올 수 있는 증상입니다. 실증은 이렇게 열이 많은 양인들한테 오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청혈을 할 때 금진호객 사일요법이나 비강사일요법을 쓰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약을 쓸 때는 피를 시원하게 해주고 그 열을 갖다 내려주는 그런 약제, 예를 들면 목단피라든지 열이 심하면 치자라든지 이런 약제들을 활용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약하고 이러기 때문에 고혈, 양혈 이런 피를 일단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의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오열제, 우리가 당기나 천궁이나 이런 약재들이 고열을 시켜주지만은 부오열을 제거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재들을 활용해서 환자들의 피를 도와주면서 의열을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이런 치료법으로 하면서 기운을 도와주고 정혈이 되는 그런 치료법을 활용하면은 훨씬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시선안요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이 혹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요법들이 있을까요? 무더위가 가시고 나면 일단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죠. 한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다들 찬 음료를 많이 마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도 냉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체온도 일단은 내려가 있습니다. 그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그걸 못 느끼셔서 그렇고, 이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석상이 나타나잖아요. 비염증상도 오고, 손발도 차고, 시리고, 저리고, 일단 조욕을 하시면 좋습니다. 조욕을 하시면 전신에 림프순환과 체액순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성질을 가진 생강차나 계피차 이런 것들 자주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집에서 생활요법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지압법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지압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귀를 한번 보시면 이 귀는 인체의 모든 기관이 다 들어있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머리고요. 이쪽이 척추 부분이고 이쪽은 다리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가 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자주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자극을 해주시면은 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초 혈액순환에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자주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만져주시면 특히 머리에 두통이 있는 분이나 말초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환절기에 기온의 차이가 생기면 여름에 이 따뜻한 기온하고 겨울로 넘어가는데 이 찬 기온하고 이게 서로 부딪히잖아. 따뜻한 것, 찬 것, 이게 부딪히면 그 습이 발생한다고. 모든 어떤 그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습에서 많이 발생해. 습하면 충이 생긴다. 그게 예전 사람들은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 그게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의미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환절기 때에 이런 습이 많이 발생하니까 습이 발생하면은 몸도 습한 기운이 있으면은 기운이 이렇게 눅눅하게 돼가지고 처져져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처지는 기운을 살려줘야 되니까 거기서 보기, 보혈 이런 약재들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습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그런 어떤 습생충, 요즘 이야기 세균 바이러스 관계, 그래서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 이런 작용을 해서 몸의 사기들에 대한 걸 막아주는 그런 치료를 같이 해주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를 좀 편리하게 스프레이싱 형태로 만든 것이 코청수지. 코청수를 보여주시죠. 이게 코청수예요? 코청수는 스프레이식인데 내가 스프레이 하는 건가요? 코 안에 코 안에다가 직접 스프레이하고 입안에도 스프레이를 하고요. 보통 우리가 항바이러스제, 소독제나 이런 건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 코청수는 먹어도 되고요. 코 안에 자주 뿌려가지고 비강 안에 깊숙이 우리가 이제 염증이 있거나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을 때 소독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목 안쪽 깊이, 네. 구두 그 안쪽 깊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뿌려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목이 좀 칼칼하다든지 약간 네. 뜨끔하다든지 이럴 때 네. 그 아픈 부위 쪽으로 그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쏘아줘 버리면 네. 거기 잘 가라앉아요.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네.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 효과가 있다. 그래서 미리 감기 걸렸을 때 쓰지 말고 환절기 되면 환절기 전에 이제 미리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바이러스를 미리 예방을 해주면 감기에 덜 걸리고요. 기관지 질환이나 인후통, 변도선염, 비염 이런 걸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써야 돼요? 수시로 자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아침에 특히 출근하시기 전에 반드시 꼭 사용하고 외출해서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낮에도 휴대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거나 지하철 같은데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감염되기 쉽잖아요. 그러면 미리 자주 뿌려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시면 반드시 코안과 구강 안을 소독하고 뿌려주시면 정말 좋죠. 이 코청수는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한약재로 다 만들었고 정유를 시켜서 했기 때문에 코에 자극도 없고요. 그리고 코 안 깊숙이 있는 바이러스를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균, 항염, 항바이러스를 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먹어도 될 정도로 이런 제품이 잘 없거든요.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그래서 목 안에도 우리가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배출하고 돌아오면 많이 끼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먼지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렇게 입안에서 이렇게 잠깐 머물렀다가 머금었다가 삼키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먹을 수 있는 항바이러스 항균제가 어디 있냐고요. 정말 자연이 준 선물입니다. 많이 쓰시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특히 환절기 그리고 평소에 늘 꾸준히 쓰셔야 감기든 무슨 병이든지 예방이 쉽지 병이 나고 나면은 그걸 해결하고 치료하는 것은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쓰시면 더 좋습니다.